똑바로 치료해 이년아 간호사에게 온갖 성희롱과 폭언을 일삼던 조폭들이 사실은 해병대 수색대에서도 악마라 불렸던 간호사에게 진짜 참교육을 받고 무릎 꿇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항구도시 목포의 밤은 비릿한 소금기와 희미한 유흥의 불빛으로 뒤섞여 있었다. 유달산의 웅장한 그림자가 도시를 굽어보는 아래 목포 한강종합병원의 응급실은 그 밤의 모든 상처와 절규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아가리였다. 찢어질 듯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가르면 피와 약품 냄새가 뒤엉킨 공기 속으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이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 혼돈의 한가운데 간호사 천무영은 섬처럼 고요했다. 그녀의 새하얀 간호사복 위로 튄 핏자국은 마치 전장에서 튄 포화의 파편 같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겨울 바다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의 이름은 천무영. 목포 한강종합병원 외과 병동 5년차 간호사. 그러나 그녀의 이력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이름이 있었다. 대한민국 해병대 수색대 소령. 서해 최전방 백령도에서 죽음의 그림자와 함께 숨쉬던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지옥과도 같았던 훈련과 실전의 기억은 그녀의 온몸에 보이지 않는 흉터처럼 새겨졌지만 그 기억은 또한 그녀를 강철보다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차가운 소총을 손에 쥐지 않았지만 생명을 구하는 일은 여전히 그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였다. 의사의 메스 끝에서 펼쳐지는 기적을 보조하고 환자의 고통 어린 신음에 귀 기울이며 때로는 죽음의 문턱에 선 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그녀가 선택한 새로운 전장이었다. 그날 밤도 응급실은 전쟁터였다. 목포대교에서 발생한 연쇄 추돌 사고로 인해 부상자들이 끊임없이 밀려들었다. 갓 부임한 인턴 이선우는 땀으로 흠뻑 젖은 채 허둥댔고 20년 경력의 오미선 수간호사는 노련한 지휘관처럼 상황을 통제했다. 외과 과장 박중우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날카로운 눈으로 환자들의 상태를 살폈고 이제 막 간호사 생활을 시작한 윤초롱은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정신없이 뛰어다녔다. 모두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었지만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되살리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버티고 있었다. 천무영은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기계처럼 정확하고 침착하게 움직였다. 환자의 상처를 소독하고 출혈 부위를 압박하며 떨리는 환자의 팔에 능숙하게 정맥 주사 라인을 확보했다. 그녀의 손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고 나직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는 공포에 질린 환자들에게 기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괜찮습니다. 크게 숨 쉬세요. 제가 곁에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수많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며 다져진 절대적인 자신감에서 우러나오는 확신이었다. 바로 그때 응급실 자동문이 거칠게 열리며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긴박감이 밀려들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아니었다. 여러 대의 검은색 고급 세단이 굉음을 내며 응급실 입구까지 밀고 들어왔고 차문이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피투성이가 된 한 남자를 들 것처럼 옮겨 응급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비켜. 다 비켜. 의사 어딨어? 당장 이리 와. 그들의 고함 소리에 응급실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는 듯 했다. 들것에 실려온 남자의 모습은 처참했다. 온몸이 칼에 베이고 찢겨 성한 곳이 없었고 특히 옆구리에는 깊숙이 박힌 듯한 자상이 선명했다. 그의 상반신을 가득 채운 거대한 호랑이 문신과 얼굴을 가로지르는 깊은 칼자국은 그가 평범한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박중훈 과장의 입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마강호 목포 유달산 파보스 마강호다. 목포의 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암흑가의 제왕 마강호.
그는 목포에 패권을 두고 벌어진 신흥 조직과의 대규모 패싸움에서 상대 조직의 칼에 치명상을 입고 이곳으로 실려온 것이었다. 그의 상처는 단순한 자상이 아니었다. 내장을 관통한 칼날은 이미 그의 생명줄을 위협하고 있었다. 지금 당장 수술실 준비해. 혈액팩 있는 대로 전부 가져와. 박중훈 과장의 절박한 외침이 응급실의 정적을 깼다. 천무영은 다른 의료진들과 함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따위의 정보는 존재하지 않았다. 눈앞에 있는 것은 오직 생사의 기로에 선 한 명의 환자. 그리고 간호사로서 그를 살려야 한다는 본능뿐이었다. 그녀가 마강호의 몸에 수액 라인을 연결하기 위해 다가서는 순간 산처럼 거대한 몸집의 사내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목에는 불곰이라는 두 글자가 기괴한 필체로 새겨져 있었다. 어딜 만져. 우리 형님 몸에 함부로 손대지 마. 천무영은 감정 없는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환자 상태가 위급합니다.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비키세요. 불곰이 비웃으며 그녀를 밀치려 할 때였다. 그의 등 뒤에서 뱀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불곰. 그만둬라. 목소리의 주인은 마른 체구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자 유달산파의 2인자 작두였다. 그는 천무영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어보더니 박중훈 과장에게 고개를 돌렸다. 의사 양반. 우리 형님 살릴 수 있는 거요, 없는 거요. 그것만 똑바로 대답하시오. 박중훈 과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장담 못한다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소. 작두는 그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응급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우리 형님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유달산 앞바다에 수장될 줄 아시오. 명심하시오. 형님은 반드시 살아야만 하오. 그것은 협박이자 선전포고였다. 유달산파 조직원들은 응급실의 모든 출입구를 막아선 채 살기 어린 눈으로 의료진들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응급실은 순식간에 외부와 고립된 섬이 되어버렸다. 환자들은 공포에 떨었고 몇몇 의료진은 겁에 질려 손을 떨었다. 하지만 천무영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불곰의 위협적인 시선을 무시한 채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마강호의 혈압을 재고 호흡을 확인하고 수술에 필요한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침착함은 오히려 조직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이제껏 그 누구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을 그녀에게서 느끼고 있었다. 수술실로 마강호가 옮겨지고 수술 시작을 알리는 붉은 등이 켜졌다. 작두와 불곰을 비롯한 수십 명의 조직원들은 수술실 앞 복도를 점거하고 기다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병원 전체를 짓누르는 거대한 압박이었다. 천무영은 수술실 안에서 박중훈 과장의 곁을 지켰다. 그녀의 눈은 한시도 수술 부위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그녀의 손은 의사가 필요로 하는 기구를 텔레파시처럼 정확하게 건넸다. 몇 번이나 심장이 멎을 뻔한 위기가 찾아왔지만 박중훈 과장의 신들린 듯한 수술 실력과 천무영의 완벽한 보조가 기적처럼 그의 생명을 붙들었다. 수술은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계속되었다. 길고 긴 사투 끝에 마강호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생명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웠다. 천무영이 땀과 피로 범벅이 된 몸을 이끌고 수술실 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복도를 가득 메운 살벌한 기운과 마주해야 했다. 밤새 기다림에 지친 조직원들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들의 인내심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불곰이 그녀에게 다가와 다짜고짜 멱살을 잡았다. 수술은 어떻게 됐어? 우리 형님은?
천무영은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지친 눈으로 하지만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최선은 다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환자의 의지와 하늘의 뜻에 달렸습니다. 그녀의 그 초연한 태도가 오히려 불곰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마강호의 수술이 끝났다는 소식은 유달산파 조직원들에게 안도감보다는 초조함을 안겨주었다. 최선을 다했다는 의사의 애매한 말, 하늘의 뜻에 달렸다는 간호사의 알 수 없는 말은 그들의 불안감을 극대화시켰다. 밤샘 기다림으로 날카로워질 대로 날카로워진 신경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팽팽했다. 시발 하늘의 뜻? 장난하나. 불곰이 수술실 앞 복도에 놓인 의자를 걷어차며 포효했다. 굉음과 함께 의자는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병원의 공기가 다시금 얼어붙었다. 환자들은 겁에 질려 병실 문을 걸어 잠갔고 간호사들은 간호사 스테이션 안쪽으로 몸을 숨겼다. 작두는 말없이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닫힌 중환자실 문을 꿰뚫을 듯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불안했지만 2인자로서 조직원들 앞에서 동요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마강호가 없는 유달산파는 이빨 빠진 호랑이나 다름없었다. 그가 깨어나지 못한다면 목포의 밤은 피바람에 휩싸일 것이고 그들 모두의 목숨 또한 위태로워질 터였다. 그들의 불안은 점차 비뚤어진 분노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그 분노의 첫 번째 희생양은 마침 복도를 지나던 인턴 이선우였다. 그는 마강호의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중환자실로 향하던 중이었다. 불곰이 거대한 몸으로 그의 앞을 막아섰다. 어이 의사 양반. 당신 실력은 있는 거 맞아? 얼굴은 새님처럼 생겨가지고 우리 형님 몸에 칼자국이나 더 낸 거 아니야? 이선우는 공포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아닙니다. 박중훈 과장님께서 집도하셨고 저는 보조만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성공? 형님이 아직 눈도 못 뜨고 있는데 그게 성공이야. 불곰은 다짜고짜 이선우의 의사가운 멱살을 움켜쥐었다. 내 놈들 일부러 우리 형님 이렇게 만든 거 아니야? 돈 받아 처먹고 일부러. 이거 놓으십시오. 여긴 병원입니다. 이선우가 버둥거렸지만 불곰의 소나귀는 강철 클램프처럼 그를 옥죄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조직원들이 낄낄거리며 그 광경을 즐기고 있었다. 그때 마침 교대 근무를 위해 출근하던 윤초롱 간호사가 그 모습을 보고 겁에 질려 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시선이 불곰과 마주쳤다. 불곰은 이선우의 멱살을 잡은 채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윤초롱에게 말했다. 오, 간호사 아가씨는 새로 보는 얼굴인데? 이 병원 의사는 비실비실해도 간호사들 물은 좋네. 아가씨, 이리 와서 우리 형님 밤 시중이라도 좀 들래? 형님 깨어나시면 심심하실 텐데. 그것은 명백한 성희롱이었다. 윤초롱의 얼굴이 수치심과 공포로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오미선 수간호사가 보다 못해 달려나왔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당장 이선우 선생님 놓아주시고 그 말 사과하세요. 사과? 이 아줌마가 뭘 잘못 처먹었나? 불곰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쳤다. 너희가 우리 형님 제대로 간호 못해서 이 사단이 났는데 우리가 왜 사과를 해?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었다. 작두는 여전히 말없이 담배 연기만 내뿜고 있었다. 그는 불곰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기회에 병원 측의 길을 확실하게 꺾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바로 그 순간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천무영이 나왔다. 그녀는 마강호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오는 길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폭풍 속 고요와도 같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불곰에게 잡혀 벌벌 떨고 있는 이선우와 수치심에 고개를 떨군 윤초롱, 그리고 분노에 차 어쩔 줄 몰라 하는 오미선 수간호사를 차례로 훑어보았다. 지금 무슨 짓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복도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강력한 힘이 있었다. 불곰은 천무영을 발견하고는 조롱하듯 혀를 찼다. 어쭈 어젯밤 그 배짱 두둑한 간호사 아니신가? 하룻밤 푹 주무시고 오셨나? 천무영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추상 같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당장 그 손 떼. 의료진을 폭행하고 희롱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중범죄다. 불곰은 짐승처럼 웃으며 이선우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중범죄? 하하. 우리가 저지르는 범죄 목록에 줄 하나 더 긋는다고 달라질 것 같아? 인연이 어디서 겁도 없이. 아. 이선우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의 안경이 바닥으로 떨어져 깨졌다. 그 야만적인 행위에 병원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몇몇 어린 간호사들은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다. 오미선 수간호사가 보다 못해 달려들어 불곰의 팔을 붙잡았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여긴 병원입니다. 불곰은 귀찮다는 듯 오미선 수간호사를 바닥으로 거칠게 밀쳐냈다. 이 아줌마도 거슬리네. 어디 늙은 게 와서 끼어들어. 야, 저 아줌마도 머리채 잡아. 그의 명령에 옆에 있던 조직원 하나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쓰러진 오미선 수간호사에게 다가갔다. 천무영의 눈빛에 섬광이 번뜩였다. 그녀의 인내심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었다. 멈춰. 그녀의 외침은 마치 천둥 소리처럼 복도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 소리에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선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위험이 담겨 있었다. 작두가 마침내 담배를 비벼 끄며 일어섰다. 그는 천무영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간호사 양반. 좋은 말로 할 때 끼어들지 마시오. 이건 우리 방식이오. 우리 형님이 깨어날 때까지 이 병원의 모든 것은 우리 통제하에 있어야만 하오. 천무영은 작두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당신들의 방식은 병원에서 통하지 않아. 여긴 당신들의 구역이 아니니까. 여긴 사람을 살리는 곳이고 나는 이곳의 질서를 지킬 의무가 있다. 작두는 그녀의 당돌함에 헛웃음을 터뜨렸다. 질서? 간호사 나부랭이가 뭘 안다고. 좋아, 그렇게 질서를 좋아하신다니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서열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떻소? 그는 다른 조직원들에게 손짓했다. 뭐하고 있어? 병원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 부숴. 그리고 저 간호사년들 오늘 제대로 한번 교육시켜줘. 특히 저 앙칼진년은 내가 직접 상대해주지. 조직원들은 야수처럼 포효하며 간호사 스테이션의 컴퓨터를 부수고 의료기기들을 걷어차기 시작했다. 윤초롱 간호사는 공포에 질려 천무영의 등 뒤로 숨어들었다. 그녀의 온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천무영은 고요하게 눈을 감았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야수가 포효하며 깨어나고 있었다. 해병대 수색대의 지옥주 훈련 적진에 홀로 침투했던 기억, 생사를 넘나들던 수많은 전투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갔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오직 적을 섬멸하고 아군을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만이 남아있었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곳에는 더 이상 간호사 천무영은 없었다. 오직 대한민국 해병대의 전설, 귀신 잡는 해병 중에서도 최정예로 불렸던 수색대 소령 천무영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불곰이 이선우를 내팽개치고 천무영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가득했다. 내년이 대장인 모양인데 아주 좋은 구경거리가 되겠어.
그는 천무영의 간호사복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 손. 천무영의 입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놓으라고 했을 텐데. 바로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게 될 터였다. 강철로 만들어진 덫이 철컥하고 닫히는 소리가 그의 귓가에 울리는 듯 했다. 폭풍이 마침내 눈을 떴다. 불곰의 육중한 소나귀가 천무영의 멱살을 움켜쥐는 순간 시간은 찰나의 정지를 맞았다. 그의 눈에 비친 천무영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분노 같은 감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얼음처럼 차가운 무의 표정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이야말로 폭풍의 전조였다. 컥! 불곰의 입에서 기이한 신음이 터져나왔다. 천무영의 손가락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움직여 그의 손목 안쪽 신경이 밀집된 급소를 정확하게 찔렀기 때문이다. 찌르는 듯한 고통과 함께 그의 소나귀에서 힘이 순식간에 빠져나갔다. 천무영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불곰의 팔을 잡아채며 물 흐르듯 몸을 회전시켰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군무처럼 유려하고 막힘이 없었다. 거대한 산과도 같았던 불곰의 몸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복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쾅! 병원 복도가 울릴 정도의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불곰은 대리석 바닥에 거대한 자루처럼 처박혔다. 그는 숨을 쉬지 못하고 버둥거렸고 그의 입에서는 거품 섞인 신음만이 새어나왔다. 작두는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부릅떴다. 이 미친년이. 그는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뭐하고 있어? 당장 전현을 잡아 족쳐. 그의 외침에 정신을 차린 조직원 3명이 야수처럼 포효하며 동시에 천무영에게 달려들었다. 한 놈은 바닥에 나뒹굴던 의자를 집어들어 그녀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고 다른 놈은 단련된 주먹을 그녀의 안면에 날렸으며 마지막 놈은 재빠르게 그녀의 등 뒤로 파고들었다. 일반인이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협공이었다. 하지만 천무영은 일반인이 아니었다. 의자가 바람을 가르는 소리를 내며 날아오는 순간 그녀는 상체만 살짝 숙여 그것을 가볍게 피했다. 의자는 그녀의 머리카락 몇 올만 스치고 지나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동시에 그녀의 오른발이 번개처럼 뻗어나가 의자를 휘두른 놈의 오금을 정확하게 걷어찼다. 으악! 비명과 함께 놈의 다리가 꺾이며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녀는 고꾸라지는 놈의 등을 발판 삼아 가볍게 뛰어올랐다. 정면에서 날아오던 주먹이 그녀의 발밑을 허망하게 스쳐 지나갔다. 공중에서 몸을 비튼 그녀의 팔꿈치가 주먹을 날린 놈의 관자놀이를 그대로 강타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놈은 흰자위를 드러내며 옆으로 쓰러졌다. 등 뒤에서 덮치려던 마지막 놈은 천무영이 땅에 착지하는 순간 이미 자신의 패배를 직감했다. 천무영은 돌아보지도 않은 채 몸을 낮추며 뒤를 향해 발차기를 날렸다. 그녀의 군화 끝이 정확하게 놈의 명치에 꽂혔다. 컥! 놈은 숨통이 막힌 듯한 소리를 내며 뒤로 몇 걸음 물러나다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경련을 일으켰다. 모든 것이 단 5초 안에 일어난 일이었다. 복도는 일순간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오직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4명의 건장한 사내들과 그 한가운데에 미동도 없이 서 있는 천무영의 모습만이 비현실적인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작두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못 박혀 있었다. 그의 눈은 공포와 경악으로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다. 이건 괴물이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천무영은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작두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마치 사형수의 마지막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작두의 심장을 옥죄었다.
더 이상 소란을 피우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 속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작두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그는 주머니에서 다급하게 접이식 칼을 꺼내 들었다. 오지 마. 더 이상 다가오면 찔러버릴 거야. 천무영은 그의 손에 들린 칼을 보고는 오히려 한심하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그런 장난감으로 날 위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그녀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에게 다가갔다. 공포에 질린 작두가 칼을 휘두르는 순간 천무영의 손이 허공을 갈랐다. 그녀의 손날이 정확하게 그의 손목을 내리쳤고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칼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작두는 손목이 부러지는 극심한 고통에 비명을 질렀다. 천무영은 그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였다. 잘 들어. 이 병원에서 누가 살고 누가 죽는지는 의사가 결정해.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 놈들의 목숨은 내 손에 달려있다. 천무영은 그의 귓가에 지옥의 속삭임처럼 나직이 말했다. 다시는 내 동료들을 건드리지 마. 다시는 이 신성한 공간을 더럽히지 마. 만약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때는 내 놈들의 숨통을 내가 직접 끊어주겠다. 그녀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의 작두는 오줌을 지릴 뻔했다. 그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천무영이 그를 놓아주자 작두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천무영은 쓰러져 신음하는 유달산파 조직원들을 차가운 눈으로 한번 훑어본 뒤 간호사 스테이션에 수화기를 들었다. 보안팀 중환자실 앞으로 즉시 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에도 신고해 주십시오. 폭행 및 기물파손 현행범들입니다. 잠시 후 보안팀원들과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처참하게 널브러진 유달산파 조직원들과 얼어붙은 작두 그리고 그 가운데에 서 있는 천무영의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유달산파 조직원들이 경찰에 연행되자 복도에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다. 윤초롱 간호사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천무영에게 달려와 안겼다. 선배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미선 수간호사와 이선우 인턴도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감사가 가득 담겨 있었다. 하지만 천무영은 그들의 칭찬에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방금 전에 살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다시 평소에 침착한 간호사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흐트러진 간호사복을 바로잡고 부서진 집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다시 중환자실 문으로 향했다. 그녀의 환자 마강호가 그곳에 누워 있었다. 천무영은 나직이 말했다. 이제 다시 우리 일을 하죠. 환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중환자실로 들어가 마강호의 바이탈 사인을 확인했다. 안정적인 수치를 가리키는 모니터를 보며 그녀는 그의 링거를 조절했다. 비록 그의 부하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의 환자였다. 이것이 간호사 천무영의 방식이었고 그녀가 선택한 전장이었다. 그녀의 심판은 끝났지만 그녀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천무영의 강철 같은 심판이 끝나고 유달산파의 핵심 조직원들이 쇠고랑을 찬 채 병원을 떠나자 목포 한강 종합병원에는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에 기이한 정적이 흘렀다. 깨진 유리 조각과 부서진 집기들이 그날의 아수라장을 증명했지만 공기는 역설적으로 이전보다 훨씬 맑고 가벼워진 듯했다. 공포와 위협의 그림자가 걷힌 자리에 의료진과 환자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함께 경외감이 서려 있었다. 그 모든 시선의 중심에는 묵묵히 핏자국을 닦아내는 천무영이 있었다. 그녀는 영웅이 되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 사실에 조금도 관심이 없는 듯했다. 동료들이 보내는 존경의 눈빛,
환자들이 건네는 감사의 인사를 그녀는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일 뿐이었다. 윤초롱 간호사는 아예 그녀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선배님 정말 괜찮으세요? 다친 곳은 없으세요? 아까 그 마지막에 작두라는 사람 손목 꺾을 때 소리가. 그녀의 눈은 숭배에 가까운 빛으로 반짝였다. 천무영은 피 묻은 거즈를 의료 폐기물통에 버리며 나직이 말했다. 윤초롱 선생,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야. 환자들 상태 확인하고 밀린 차트 정리해. 여긴 전쟁터가 아니라 병원이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그녀의 말 한마디에 병동 전체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미 목포 한강 종합병원의 새로운 질서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한편 목포의 밤은 새로운 술렁임으로 가득 찼다. 유달산파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2인자 작두와 행동대장 불곰을 포함한 핵심 조직원들이 일개 병원에서 그것도 간호사 한 명에게 제압당해 모조리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하룻밤 사이에 암흑가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충격파가 되었다. 유달산파의 위상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보스 마강호가 의식불명 상태라는 사실까지 알려지자 목포의 밤을 호시탐탐 노리던 하이에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특히 하당 신도시를 중심으로 급부상하던 신흥 조직 사막도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다. 그들의 두목 권태석은 잔인하고 야심만만한 인물로 이번 사태를 유달산파를 삼키고 목포의 새로운 주인이 될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있었다. 천무영은 그 모든 외부의 소용돌이를 모른 채 오직 자신의 환자에게만 집중했다. 그녀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마강호의 중환자실을 찾아 그의 상태를 살폈다. 그의 몸에 연결된 생명 유지 장치의 수치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그의 몸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그녀의 손길에는 어떠한 사적인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오직 환자를 대하는 간호사의 전문성과 책임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그 지독할 정도의 프로페셔셔널리즘이야말로 마강호에게는 가장 낯설고 충격적인 경험이 될 터였다. 사건이 있고 보름이 지난 어느 새벽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다. 수많은 기계음 속에서 마강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야간 근무 중이던 천무영은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그의 곁으로 다가가 동공 반응을 살폈다. 희미하게 열린 그의 눈동자가 초점을 찾으려는 듯 허공을 방황했다. 마강호 씨,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천무영의 목소리에 마강호의 시선이 마침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그리고 주변의 낯선 풍경을 둘러보았다. 갈라진 목으로 간신히 첫마디를 뱉어냈다. 여기가 어디냐, 내 몸이 왜? 목포 한강 종합병원 중환자실입니다. 당신은 칼에 찔려 생명이 위독했고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의식이 없었습니다. 천무영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사실만을 전달했다. 마강호는 자신의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복부에서 터져나오는 극심한 고통과 온몸을 짓누르는 무력감에 신음하며 다시 침대 위로 쓰러졌다. 평생을 자신의 강인한 육체를 믿고 살아왔던 그에게 지금의 무력감은 죽음보다 더한 굴욕이었다. 작두 불곰은 어디 있나? 당장 놈들을 불러. 그는 여전히 자신이 유달산파의 보스라는 사실을 잊지 않은 듯 명령조로 소리쳤다. 천무영은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듯 차갑게 말했다. 당신의 부하들은 지금 목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마강호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감히 내 부하들을... 당신이 의식 없이 누워있는 동안 그들은 이 병원에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환자들이 공포에 떨었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폭행당했습니다.
천무영은 그날의 참상을 조금의 과장도 없이 마치 사건 보고서를 읽듯 담담하게 읊었다. 불곰이 이선우 인턴의 머리채를 잡았던 일, 다른 조직원이 오미선 수간호사를 밀쳤던 일, 그리고 작두가 의료진을 향해 저질렀던 온갖 성희롱과 협박까지. 마강호의 얼굴이 분노와 불신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그토록 어리석고 비겁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경찰이 그들을 연행해 갔다는 건가? 천무영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하고도 싸늘한 미소가 떠올랐다. 아니요.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제가 먼저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뭐? 마강호의 사고 회로가 순간 정지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눈앞에 이 가녀린 체구의 간호사가 자신의 오른팔인 작두와 지옥에서도 살아 돌아온다는 불곰을 포함한 핵심 조직원들을 전부 제압했다는 말인가.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터무니없는 농담처럼 들렸다. 천무영은 그의 혼란을 꿰뚫어 보듯 말을 이었다. 당신의 부하들은 힘없는 여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비겁한 깡패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교육시켜 주었죠. 그들은 아마 평생 오늘의 굴욕을 잊지 못할 겁니다. 천무영의 마지막 말은 마강호의 자존심에 박힌 거대한 대못이었다. 그는 평생을 힘의 논리 속에서 살아왔다. 강함이야말로 그의 존재 이유이자 모든 것이었다. 그런데 자신의 가장 강력한 힘의 상징이었던 부하들이 일개 간호사에게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사실은 그의 세계관 자체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충격이었다. 그는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주먹을 휘두르고 싶었지만 팔을 들 수조차 없었다. 그는 생애 처음으로 완벽한 무력감과 치욕감에 휩싸였다. 그의 눈에 핏발이 서고 거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다. 심박수를 알리는 모니터의 수치가 급격하게 치솟았다. 위기 상황이었다. 하지만 천무영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익숙한 손길로 진정제를 투여하고 그의 상태를 살폈다. 마강호는 약 기운에 서서히 정신이 몽롱해지는 와중에도 자신을 내려다보는 천무영의 차가운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 눈빛은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고장난 기계를 바라보는 엔지니어의 눈빛, 혹은 길들여지지 않은 맹수를 마주한 조련사의 눈빛과도 같았다. 그날 이후 마강호의 기나긴 참회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그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한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다. 자신을 간호하는 천무영의 존재 자체가 그에게는 살아있는 치욕이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그를 보스로 대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는 오직 환자 마강호일 뿐이었다. 식사를 거부하면 콧줄을 꽂아야 한다고 경고했고 재활 치료를 거부하면 평생 침대에서 썩게 될 것이라고 무감정하게 말했다. 그의 모든 저항과 분노는 그녀의 절대적인 평정심 앞에서 무력하게 부서졌다. 그러는 동안에도 외부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듣는 소식은 절망적이었다. 사막도파의 권태석이 유달산파의 구역을 야금야금 잠식하고 있었고 남아있던 조직원들은 구심점을 잃고 뿔뿔이 흩어지거나 사막도파에 투항하고 있었다. 그가 평생에 걸쳐 피로 쌓아 올린 왕국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파멸의 시작이 바로 눈앞의 이 간호사, 천무영 한 명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어느 날 밤 고통과 굴욕감에 잠 못 이루던 마강호는 천무영에게 물었다. 대체 당신 정체가 뭐냐? 평범한 간호사가 아니라는 것쯤은 안다. 천무영은 그의 수액을 교체하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내 정체가 당신의 치료에 중요한가요? 지금 당신에게 중요한 건 어떻게든 이 침대에서 일어나 당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녀는 그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이야말로
그 어떤 대답보다 더 강력하게 마강호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는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자신이 마주한 것은 단순히 힘센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자신이 지금껏 살아왔던 어둠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법칙과 질서로 움직이는 존재였다. 그리고 그 질서 앞에서 자신의 모든 힘과 권력은 한낱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마강호는 텅 빈 중환자실 천장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다. 폭력으로 쌓아 올린 부와 명성, 그 아래에서 신음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는 자신이 유달산의 호랑이라는 거대한 허상에 취해 살아왔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허상을 단숨에 깨부순 것이 바로 저 백의를 입은 여인이었다. 깨어난 호랑이는 이제 자신의 왕좌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다. 천무영이라는 이름은 목포 한강 종합병원에서 하나의 신화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가 복도를 지날 때면 의사들은 경의를 표했고 간호사들은 동경의 시선을 보냈으며 행패를 부리던 보호자들조차 그녀의 그림자만 비춰도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그녀는 병원의 새로운 부적이자 살아있는 질서 그 자체였다. 윤초롱 간호사는 이제 대놓고 그녀의 1호 제자를 자처하며 천무영의 모든 행동과 말투를 따라 하려 애썼다. 선배님, 방금 그 진상 환자한테 하신 말씀, 치료받을 의지가 없으면 퇴원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라니. 정말 카리스마 폭발이었어요. 천무영은 그런 주변의 변화에 무심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루틴을 칼같이 지켰다. 환자들의 상태를 살피고 차트를 기록하고 후배들을 교육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병원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심지어 소아과 병동에서는 우는 아이를 달래는 특효약으로 자꾸 울면 천무영 간호사 선생님 부른다. 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다. 한편 마강호는 심연의 바닥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그의 육체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고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갈갈이 찢겨 너덜너덜해진 상태였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유달산파라는 제국은 이제 폐허가 되어가고 있었다. 변호사가 가져다주는 소식은 하나같이 절망적이었다. 작두와 불곰은 중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남은 조직원들은 사막도파의 무자비한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제 목포 밤거리에서 공포의 상징이 아닌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이 모든 굴욕의 중심에 천무영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그의 병실을 찾아와 재활치료를 독려했다. 그녀의 치료 방식은 자비가 없었다. 찢어질 듯한 고통에 그가 비명을 지를 때면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했다. 고통은 피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겨내야만 당신 몸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히 재활치료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어그러진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날카로운 죽비 소리와도 같았다. 그는 반항했다. 음식을 집어 던지고 치료를 거부하며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발악했다. 하지만 천무영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바닥을 치우고 그의 팔에 영양제 주사를 꽂으며 말했다. 당신이 여기서 어떤 추태를 부리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유달산파의 보스가 아니라 그저 재활을 거부하는 환자일 뿐이니까요.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 침대 위에서 남은 인생을 식물처럼 살 것인지 아니면 두 발로 걸어나가 당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를 것인지. 그녀의 말은 그 어떤 폭력보다도 마강호의 마음을 아프게 후벼 팠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진정한 힘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는 의지에 있다는 것을. 그는 이를 악물고 재활치료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고통의 비명이 터져나오고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천무영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증명하고 싶었다. 자신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천무영은 그의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어떠한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의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깨지고 새로운 싹이 돋아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새로운 폭풍의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사막도파의 두목 권태석이 마침내 목포의 밤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소문과 함께 그의 시선이 목포 한강 종합병원으로 향하고 있다는 흉흉한 이야기가 들려왔다. 권태석은 마강호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하고 무자비한 인물이었다. 그는 유달산파의 잔당을 처리하는 것을 넘어 쓰러진 왕의 목을 직접 베어 자신의 시대가 왔음을 만천하에 공표하고 싶어 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무력한 마강호는 그의 야심을 채워줄 최고의 재물이었다. 병문안을 가야지. 전임 회장님께 문안 인사는 드리는 게 도리 아니겠어? 권태석이 조직원들 앞에서 내뱉은 이 한마디는 사실상의 살해 예고였다. 그 소문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병원 전체로 퍼져나갔다. 병원은 다시 공포에 휩싸였다. 유달산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공포였다. 유달산파는 적어도 자신들만의 룰이 있었지만 사막도파는 브레이크가 없는 폭주 기관차와도 같았다. 오미선 수간호사는 천무영을 찾아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영 씨, 마강호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거나 경찰에 상주 보호를 요청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 하지만 천무영은 고개를 저었다. 그들이 노리는 건 마강호 씨의 목숨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병원에 공포를 심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환자를 빼돌리면 그들의 분노는 병원 전체를 향하게 될 겁니다. 그녀의 판단은 냉철하고 정확했다. 그럼 어떡하자는 거야? 그놈들이 쳐들어오는 걸 그냥 보고만 있자는 거야? 천무영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아니요.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여기는 제 전장입니다. 그리고 제 전장에서 동료와 환자들이 다치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날 오후 마침내 올 것이 왔다.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병원 주차장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고 차문이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수십 명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선두에는 흉터 가득한 얼굴에 뱀처럼 차가운 눈을 한 남자 권태석이 서 있었다. 그는 마치 사냥감을 눈앞에 둔 포식자처럼 여유롭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병원 정문을 향해 걸어왔다. 병원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보안 요원들은 그들의 살기에 압도되어 감히 앞을 막아서지 못했다. 권태석과 그의 조직원들은 마치 자신들의 안방처럼 유유히 병원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마강호가 입원해 있는 12층 VIP 병실이었다. 그 순간 7층 외과 병동에서 근무 중이던 천무영의 온몸의 감각이 곤두섰다. 그녀는 창밖을 보지 않았지만 병원 전체를 휘감는 불길한 기운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그것은 해병대 수색대 시절 적의 기습을 앞두고 느꼈던 섬뜩한 예감과도 같았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간호사 스테이션의 비상벨이 찢어질 듯 울리기 시작했다. 윤초롱 간호사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녀에게 달려왔다. 선배님, 사막도파 놈들이 쳐들어왔어요. 지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고 있대요. 천무영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침착하게 말했다. 윤초롱 선생, 즉시 12층 VIP 병동으로 가서 마강호 환자를 비상계단 쪽 창고로 숨겨. 그리고 절대로 나오지 마. 네. 하지만 선배님은요? 천무영은 간호사복 소매를 걷어붙이며 나직이 말했다. 나는 손님 맞이를 해야지.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간호사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구역을 침범한 적들을 섬멸하기 위해 출격하는 최정예 특수부대원의 눈빛이었다. 균열의 심연에서 마침내 백이의 전사가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띵소리는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리는 소리처럼 12층 복도에 울려 퍼졌다. 문이 열리고 권태석을 필두로 한 사막도파 조직원들이 살기를 내뿜으며 모습을 드러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방금 전까지 울리던 비명과 혼란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오직 형광등의 불빛만이 차갑게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권태석은 의아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다. 너무나도 고요했다. 뭐야, 다들 쥐새끼처럼 숨었나? 권태석의 부하 하나가 낄낄거리며 말했다. 권태석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의 뱀 같은 눈이 복도 끝 마강호의 VIP 병실로 향했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 고요함은 평온이 아니라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다. 그들이 병실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복도 양쪽 끝에 있던 린넨실과 비품실 문이 동시에 열리며 소화기와 링거 거치대 그리고 각종 의료용 카트로 무장한 병원 보안 요원들과 남자 간호사들이 뛰쳐나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지만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선두 복도 한가운데에는 천무영이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양손에 스테인리스로 된 묵직한 의료용 트레이를 방패처럼 들고 있었다. 권태석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게 무슨 코미디지? 고작 이런 것들로 우리를 막겠다고. 천무영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다. 더 이상 한 발짝도 들여놓을 수 없다. 당장 돌아가. 까짜는 소리. 권태석이 손짓하자 가장 앞서 있던 조직원 둘이 포효하며 천무영에게 달려들었다. 천무영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이 코앞까지 다가왔을 때 그녀의 뒤에 있던 보안 요원들이 일제히 소화기를 분사했다. 새하얀 분말이 순식간에 복도를 뒤덮었고 달려들던 조직원들은 시야를 잃고 콜록거리며 주춤했다. 천무영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연기 속으로 유령처럼 파고들었다.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조직원의 턱을 의료용 트레이 모서리로 강타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놈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다른 놈이 당황하여 주먹을 휘둘렀지만 천무영은 몸을 숙여 피하며 그의 다리 관절을 트레이로 후려쳤다. 놈은 다리가 부러지는 고통에 울부짖으며 바닥을 뒹굴었다. 순식간에 두 명을 제압한 천무영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다. 권태석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는 눈앞의 여자가 단순한 간호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전혀 보통이 아니야. 다들 정신 차려. 사막도파 조직원들이 본격적으로 달려들기 시작했다. 병원 직원들은 용감하게 맞섰지만 전문적인 폭력배들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링거 거치대는 엿가락처럼 휘었고 의료용 카트는 종이장처럼 구겨졌다. 보안 요원들이 하나둘 쓰러져 나갔다. 하지만 천무영은 달랐다. 그녀는 좁은 복도라는 지형을 완벽하게 활용했다. 그녀는 적들의 공격을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피하며 인체의 급소를 정확하고 무자비하게 공격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의료용 트레이는 방패이자 때로는 칼날보다 더 위협적인 무기가 되었다. 팔꿈치, 무릎, 쇄골, 관자놀이. 그녀의 공격이 스쳐 지나간 곳마다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혼자서 10명이 넘는 조직원들을 상대하며 최후의 방어선을 지켜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고대 스파르타의 전사처럼 처절하고도 장엄했다. 한편 비상계단 쪽 창고에 숨어있던 마강호는 복도에서 들려오는 처절한 싸움 소리를 듣고 있었다.
윤초롱 간호사는 공포에 질려 그의 옆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마강호 씨 천 선배님이 혼자서 저들을 맡고 있어요. 마강호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굳게 쥐어졌다. 그는 귀를 기울였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의 비명,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어떤 여인의 기합 소리. 그는 알 수 있었다. 천무영이 자신 때문에 그리고 이 병원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평생을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다. 자신의 부와 권력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밟고 일어섰다. 그런데 지금 생판남이었던 한 여인이 자신을 위해 피를 흘리고 있었다. 자신을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그 여인이 치욕감, 미안함, 분노, 그리고 존경심. 온갖 감정이 뒤섞여 그의 심장을 후려쳤다. 그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다. 이것은 자신의 싸움이었다. 자신이 시작했고 자신이 끝내야만 하는 싸움이었다. 마강호는 벽을 짚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아직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은 몸은 비명을 질렀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는 옆에 있던 링거 거치대를 목발처럼 움켜쥐었다. 어딜 가시려는 거예요? 위험해요. 윤초롱 간호사가 그를 말렸다. 마강호는 그녀를 돌아보며 평생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다. 괜찮아, 아가씨. 이제 내가 나설 차례니까. 복도의 상황은 절망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천무영은 지치지 않는 강철 체력을 자랑했지만 끝없이 밀려드는 적들을 상대하며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다. 그녀의 간호사복은 찢어지고 얼굴에는 붉은 상처가 생겼다. 권태석은 부하들의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아무리 날고 기는 년이라도 결국엔 지치게 마련이지. 슬슬 끝을 내볼까? 권태석이 직접 나서려는 순간이었다. 복도 끝에서 창고 문이 열리며 마강호가 링거 거치대를 짚고 절뚝거리며 나타났다. 그의 모습은 초라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과거 목포의 밤을 지배했던 유달산의 호랑이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권태석. 마강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안에는 복도 전체를 압도하는 분노와 위험이 담겨 있었다. 사막도파 조직원들은 자신들의 옛 왕이었던 그의 등장에 저도 모르게 주춤했다. 권태석은 어이없다는 듯 그를 바라봤다. 이게 누군가? 다 죽어가던 마강호 회장님 아니신가? 그 꼴로 어딜 기어나오셨어? 마강호는 링거 거치대를 지팡이처럼 바닥에 꽂고 상체를 바로 세웠다. 그리고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카리스마를 담아 포효했다. 내 놈들의 더러운 싸움은 바깥에서 해. 여긴 사람 살리는 곳이다. 내 목이 탐나거든 나중에 찾아와. 하지만 지금 당장 이 병원에서 꺼지지 않으면 내가 지옥 끝까지 쫓아가 내 놈들의 뼈와 살을 분리해주겠다. 그의 외침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때 목포를 호령했던 왕의 마지막 명령이었다. 그의 기세에 눌린 사막도파 조직원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바로 그 순간 천무영은 회복할 시간을 벌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있던 조직원의 허리띠를 풀어 양손에 쥐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적진을 향해 몸을 날렸다. 마강호의 포효로 혼란에 빠진 조직원들은 천무영의 기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허리띠는 채찍처럼 허공을 갈랐고 쇠로 된 버클은 둔기처럼 그들의 얼굴과 급소를 강타했다. 복도는 다시 비명과 신음으로 가득 찼다. 백의를 입은 전사와 흑의를 입었던 과거의 왕.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았던 두 사람이 같은 전선에 서서 싸우고 있었다. 천무영은 병원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마강호는 자신의 속죄를 위해. 그들의 처절한 항전이 시간을 버는 동안 마침내 병원 밖에서 수십 개의 경광등이 번쩍이기 시작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특공대가 병원을 완전히 포위한 것이었다. 권태석은 상황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퇴각을 명령했지만 이미 늦어 있었다. 중무장한 특공대원들이 순식간에 복도를 장악했고 사막도파 조직원들은 저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진압되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복도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바닥에는 사막도파 조직원들이 신음하며 널브러져 있었고 그들 사이로 지친 몸을 이끌고 선 천무영과 링거 거치대에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는 마강호가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천무영의 눈에는 처음으로 경멸이 아닌 미묘한 인정의 빛이 스쳤다. 마강호는 그런 그녀를 보며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죄를 마주하고 스스로 일어섰다. 백의와 흑의가 함께 지켜낸 최후의 전선 위로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최후의 전선이 무너진 12층 VIP 병동 복도는 마치 태풍의 눈처럼 기이한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사이렌 소리의 아우성과 경찰 특공대의 절도 있는 움직임이 잦아들자 남은 것은 처참하게 널브러진 흑의의 자네들과 그들을 둘러싼 백의의 사람들이었다. 바닥에 흥건한 핏자국, 여기저기 나뒹굴는 부서진 의료기기, 그리고 코를 찌르는 화약 약품 냄새와 피비린내가 뒤섞여 그날의 사투가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사건의 중심에 섰던 천무영은 이미 간호사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찢어진 옷이나 얼굴에 난 생채기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부상당한 동료 보안 요원과 간호사들의 상태를 살피는데 여념이 없었다. 압박 붕대 가져와요. 여긴 동맥이 의심돼. 지혈제랑 수액 세트 준비해.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 수십 명의 조폭을 상대하던 전사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침착하고 전문적이었다. 그녀에게 영웅이라는 호칭이나 승리의 감격 따위는 사치였다. 눈앞에 있는 부상자를 처치하고 병원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 그것이 그녀의 최우선 과제였다. 반면 링거 거치대에 몸을 기댄 마강호는 경찰들의 복잡한 시선 속에서 묵묵히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목포의 밤을 호령하던 유달산의 호랑이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낡고 병든 그러나 자신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낸 한 명의 사내일 뿐이었다. 그의 눈은 복잡한 감정으로 천무영의 뒷모습을 좇고 있었다. 저 여인은 대체 무엇인가?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가 다시 일어설 기회를 준 존재. 경멸의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감히 우러러볼 수조차 없는 존재. 그의 평생을 지배했던 힘의 논리는 그녀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렸다. 목포 해양경찰서 광역수사대의 베테랑 형사, 독고진 팀장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였다. 닳고 다른 가죽 점퍼에 날카로운 매의 눈을 가진 그는 이 바닥의 생리를 뼛속까지 꿰뚫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복도의 처참한 광경을 한번 쓱 훑어보고는 혀를 찼다. 이건 뭐 전쟁이라도 났나. 그의 시선은 곧 천무영과 마강호에게로 향했다. 천무영 간호사 맞으시죠? 독고진 팀장은 다짜고짜 그녀에게 다가와 신분증을 내밀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참고인이시니 잠시 시간 좀 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마강호 씨, 당신은 사막도파와의 불법 폭력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겠소. 물론 당신이 오늘 보여준 행동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법은 법이니까.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마강호의 행동을 단순한 범죄로 치부하지 않는 미묘한 기류가 흘렀다. 조사는 병원 내 작은 회의실에서 이루어졌다. 천무영은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그날의 상황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진술했다. 그녀의 진술에는 어떠한 감정적인 동요나 과장이 없었다. 오직 팩트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독고진 팀장은 그녀의 침착함에 혀를 내둘렀다.
이 여자 보통 내기가 아니군. 웬만한 강력계 형사보다 담력이 좋아. 다음은 마강호의 차례였다. 그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자신의 과거 죄상부터 이번 사막도파와의 충돌까지 모든 것을 순순히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다. 내가 한 짓에 대한 죗값은 달게 받겠소. 하지만 오늘 이 병원에서 일어난 일은 전적으로 내 과오에서 비롯된 것이오. 천무영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 직원들은 자신들을 지키고 환자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맞서 싸운 것뿐이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어. 그는 처음으로 타인을 위해 자신을 방패로 내세웠다. 조사가 끝나고 회의실을 나서는 천무영의 앞을 병원장과 이사진들이 막아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함께 무한한 경외감이 서려 있었다. 병원장은 그녀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천 간호사 정말 고맙네. 자네가 우리 병원을, 우리 모두를 구했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 순간 회의실 복도에 있던 모든 의사와 간호사, 직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박수 소리는 점점 커져 병원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함성이 되었다. 천무영은 그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이런 스포트라이트가 익숙하지 않았다. 아니, 불편했다. 그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세상은 그녀를 영웅이라는 이름의 틀 안에 가두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목포 한강종합병원의 백의의 전사 이야기로 들끓었다. 모든 신문 일면과 방송사 메인 뉴스는 그녀의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간호사 한 명이 조폭 수십 명을 제압. 해병대 수색대 출신 여전사 병원을 지켜내다. 쓰러진 왕의 마지막 포효 그리고 백의의 영웅.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춤을 추었고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는 그녀의 신상과 과거 행적을 파헤치려는 네티즌들로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천무영의 평범한 일상은 산산조각 났다. 병원으로 출근하는 길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병동에는 그녀의 얼굴을 한번 보려는 구경꾼들과 다짜고짜 그녀에게만 진료를 받겠다고 떼를 쓰는 환자들까지 나타났다. 그녀는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듯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녀를 더욱 힘들게 한 것은 그런 외부의 소란이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미묘한 변화였다. 그녀는 마강호의 마지막 모습을 잊을 수 없었다. 자신을 위해, 병원을 위해 기꺼이 몸을 던졌던 그의 모습. 그녀는 그에게서 처음으로 인간적인 연민과 함께 자신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렸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그녀는 사람을 살리는 간호사였지만 동시에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한 심판자이기도 했다. 며칠 후 독고진 팀장이 다시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담배를 입에 문 채 무심한 척 말을 건넸다. 마강호가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더군. 그리고 당신 덕분에 진짜 힘이 뭔지 깨달았다고. 아마 감방에서 꽤 오래 썩게 되겠지만 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나올 것 같아. 당신이 사람 하나 제대로 살린 셈이야. 독고진 팀장의 말을 뒤로하고 천무영은 병원 옥상으로 향했다. 차가운 목포의 밤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저 아래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전쟁이 끝난 후의 포화처럼 아득하게 반짝였다. 그녀는 영웅이 되었지만 그 대가로 마음의 평화를 잃었다. 그녀의 어깨 위로 드리워진 영웅이라는 이름의 무게는 그녀가 지금껏 짊어져 왔던 그 어떤 군장보다도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원하든 원치 않든 이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서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에 불과했다. 천무영이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와 정의의 상징이 되었고 동시에 목포 한강종합병원의 가장 강력한 브랜드가 되었다. 병원에는 연일 각계각층의 격려와 후원이 쏟아졌고
병원장은 싱글벙글 웃으며 천무영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천 선생, 우리 병원의 자랑이야. 이번 기회에 우리 병원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쇄신해야겠네. 천 선생을 모델로 한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기획 중이야. 영웅이 지키는 안전한 병원 목포 한강 종합병원. 어떤가, 멋지지 않나? 병원장의 눈은 탐욕스러운 기회주의자의 그것처럼 번뜩였다. 그는 천무영의 희생과 용기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할 생각에 들떠 있었다. 천무영은 싸늘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병원장님, 저는 연예인이 아니라 간호사입니다. 제 일은 카메라 앞에서 웃는 것이 아니라 환자 곁에서 그들의 고통을 돌보는 것입니다. 아니, 천 선생. 이건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야. 자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 이건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한 일이라고. 병원장은 교묘하게 공익이라는 단어를 꺼내들었다. 천무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제 방식대로 사회에 기여하겠습니다. 병원 홍보 모델이 되는 것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 하신다면 저는 이 병원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병원장은 그녀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깨달았다. 천무영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부류의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천무영은 자신의 유명세가 가져온 불편함과 싸워야 했다. 그녀는 자신을 영웅시하는 사람들의 과도한 기대를 감당해야 했고, 때로는 그녀의 과거를 시기하고 음해하려는 자들의 날선 시선도 견뎌야 했다. 그녀의 전장은 이제 병원 복도가 아닌 사람들의 입과 시선 속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총성 없는 전쟁이었다. 한편 목포 교도소에 수감된 마강호는 자신만의 싸움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남은 재산을 모두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그가 평생을 바쳐 긁어모은 검은 돈이었다. 수백억에 달하는 현금과 부동산, 그리고 각종 사업체들. 그는 그 모든 것을 처분하여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결정에 남아있던 충신들은 경악했다. 형님, 제정신이십니까? 그건 형님의 피와 땀입니다. 그걸 다 포기하시겠다니요? 마강호는 쇠창살 너머로 담담하게 말했다. 그건 내 피와 땀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이다. 나는 이제 그 빚을 갚으려 한다. 너희들도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살지 마라. 각자 제갈 길을 찾아 사람답게 살아라. 이것이 보스로서 너희에게 내리는 마지막 명령이다. 그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유달산파의 남은 재산은 며칠 밤낮으로 정리되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자금은 여러 개의 익명 계좌를 통해 목포 한강 종합병원의 의료 취약계층 지원 기금과 범죄 피해자 지원 재단으로 조용히 흘러들어갔다. 세상은 갑자기 나타난 거액의 얼굴 없는 천사의 기부에 찬사를 보냈지만 그 돈의 출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천무영은 병원 게시판에 붙은 거액의 익명 기부 공고를 보고 걸음을 멈췄다. 수십억에 달하는 금액.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속죄를 시작한 것이었다. 그가 휘두르던 폭력의 힘은 이제 누군가를 살리는 힘으로 변환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방아쇠를 당긴 것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이 그녀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천무영은 자신에게 주어진 명성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병원장을 다시 찾아가 새로운 제안을 했다. 병원장님, 저를 홍보 모델로 쓰는 대신 제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십시오. 이 병원에 고질적으로 만연한 폭언과 폭력, 그리고 성희롱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있는 전담팀을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팀을 꾸리고 훈련시키고 운영하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해병대 작전 브리핑을 하는 지휘관처럼 날카롭고 단호했다. 단순히 사건이 터진 뒤에 수습하는 소극적인 대응이 아닙니다. 예방 교육부터 위기 대응 훈련,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겁니다. 해병대 수색대에서 배운 전술과 위기관리 시스템을 이 병원에 맞게 적용할 생각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 병원과 환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입니다. 병원장은 그녀의 제안에 압도당했다. 이것은 병원 홍보 차원을 넘어 병원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거대한 프로젝트였다. 그는 그녀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미 병원을 넘어 사회적인 상징이 되었고 그녀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은 곧 병원 전체가 개혁을 거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천무영의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병원 내에서 지원자들을 모집했다. 그녀의 카리스마에 이끌린 젊은 간호사들과 보안 요원, 심지어 행정 직원들까지 팀에 합류했다. 윤초롱 간호사는 당연히 1호로 지원했다. 천무영은 그들에게 한강 희망지킴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녀의 훈련은 자비가 없었다. 그녀는 팀원들에게 실제와 같은 모의 상황을 부여하고 극한의 스트레스 속에서 침착하게 대응하는 법을 가르쳤다. 단순한 호신술을 넘어 상대방의 심리를 파악하고 대화를 통해 상황을 제압하는 심리적 제압술, 그리고 다수의 위협에 맞서 동료와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팀 전술까지. 그녀가 가르치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과 동료 그리고 환자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와 철학이었다. 목포 한강 종합병원은 조용히 하지만 근본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천무영이라는 강력한 구심점을 중심으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다. 한편 교도소의 마강호는 자신의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사회의 어두운 곳을 정화하고 있었다. 백위의 전사와 흑위의 왕.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톱니바퀴를 돌리기 시작했다. 그들이 만들어낼 파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직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한강 희망지킴이의 탄생은 목포 한강 종합병원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천무영의 훈련 방식은 혹독했지만 그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팀원들은 더 이상 막무가내로 행패를 부리는 보호자 앞에서 주눅 들지 않았다. 그들은 천무영이 가르쳐준 대로 먼저 상대의 눈을 똑바로 보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화를 시도했다. 대부분의 갈등은 이 대화 단계에서 해결되었다. 상대의 감정을 인정해주되 병원의 원칙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 그녀의 방식은 마법과도 같은 힘을 발휘했다. 물론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환자, 의료진에게 성희롱을 일삼는 파렴치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희망지킴이 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천무영식 제압술을 실행했다. 최소한의 동작으로 상대에게 불필요한 부상을 입히지 않으면서도 완벽하게 상황을 제압하는 것.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무술 영화처럼 절도 있고 강력했다. 병원 내에서 진상으로 불리던 이들은 희망지킴이 팀의 등장 이후 거짓말처럼 자취를 감췄다. 윤초롱 간호사는 그 중에서도 가장 눈부신 성장을 보였다. 처음에는 그저 천무영을 동경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훈련을 거듭하며 그녀는 자신 안에 잠재되어 있던 강인함과 용기를 발견했다. 어느 날 밤 응급실에서 한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가 위독하다며 의사의 멱살을 잡고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장이라도 출동하려는 팀원들을 천무영이 손짓으로 막아섰다. 그리고는 윤초롱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윤초롱 선생이 해봐. 모두의 시선이 윤초롱에게 쏠렸다. 그녀는 긴장했지만 이내 심호흡을 하고 난동을 부리는 남자에게 다가갔다. 보호자분, 아버님 때문에 얼마나 상심이 크신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의사 선생님을 위협하는 것은 아버님의 치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슬픔에 잠긴 보호자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남자는 잠시 주춤했지만 다시 소리쳤다. 당신들이 뭘 알아? 그 순간 윤초롱은 천무영에게 배운 대로 행동했다. 저희는 아버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호자분께서 저희를 믿고 잠시만 진정해 주신다면 저희는 최선을 다해 아버님을 살려낼 겁니다. 제발 저희를 믿어 주십시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에 남자의 눈에 서렸던 분노가 서서히 녹아내렸다. 그는 멱살을 잡았던 손을 놓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윤초롱은 조용히 그의 곁에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천무영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가 뿌린 씨앗이 마침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마강호의 재판날이 다가왔다. 법정은 그의 과거 행적을 취재하려는 기자들과 그의 마지막을 보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검사는 그의 과거 범죄 사실을 낱낱이 열거하며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법정의 분위기는 그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갔다. 하지만 그의 변호사는 조용히 일어나 목포 한강종합병원에서의 사건 기록과 그의 재산 사회 환원 내역 그리고 그가 쓴 반성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피고인 마강호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 자신의 목숨을 걸고 더 큰 악에 맞서 선량한 시민과 병원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림으로써 과거의 자신과 완벽하게 단절했습니다. 한 인간이 자신의 삶 전체를 부정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려는 이 처절한 의지를 법이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격리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법정은 숙연한 침묵에 휩싸였다. 며칠 후 마침내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피고인 마강호. 피고인이 과거에 저지른 죄는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목포 한강종합병원에서 보여준 용기 있는 행동과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며 보여준 깊은 반성의 태도를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보여준 변화의 의지를 존중하여 남은 생을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는 약속을 믿고 징역 10년.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예상했던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판결이었다. 하지만 그 판결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법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판결이었다. 마강호는 담담하게 판결을 받아들였다. 그는 방청석 한쪽에 앉아 있는 천무영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천무영은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지만 그의 인사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천무영의 희망지킴이 시스템은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서 그녀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고 그녀는 이제 병원을 넘어 국가적인 의료 안전 시스템을 설계하는 자문역을 맡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그녀가 원했던 평범함과는 점점 더 멀어졌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것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고 더 큰 파도를 만들어내기로 결심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천무영은 희망지킴이 팀원들을 이끌고 병원 옥상에서 체력 단련을 하고 있었다.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에 매진하는 팀원들의 모습은 활기차고 희망이 넘쳤다. 윤초롱은 이제 제법 리더다운 모습으로 후배들을 지도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천무영의 눈에
저 멀리 교도소로 향하는 호송버스가 보였다. 그녀는 버스 안에 누가 타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천무영은 팀원들을 향해 외쳤다. 마지막 10회. 더 크게. 그녀의 목소리는 목포의 푸른 하늘 아래 힘차게 울려 퍼졌다. 백위의 전사가 만들어낸 희망의 파동은 이제 병원의 담장을 넘어 도시 전체로,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사회 전체의 낡은 질서를 바꾸는 거대한 해일이 되어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몰랐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7년이라는 시간을 싣고 유달산의 품을 돌아 바다로 나아갔다. 한때 목포의 밤을 뒤흔들었던 백위의 전설, 천무영이라는 이름은 이제 도시의 오래된 서사시처럼 회자될 뿐이었다. 하지만 그 서사시가 남긴 흔적은 도시 곳곳에, 특히 목포 한강 종합병원에 지워지지 않는 역사가 되어 깊고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목포 한강 종합병원은 더 이상 과거의 그 병원이 아니었다. 천무영이 피와 땀으로 일궈낸 한강 희망지킴이 시스템은 이제 전국 모든 종합병원이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표준 모델, 이른바 목포 프로토콜이라 불리며 의료계의 바이블이 되어 있었다. 그녀가 뿌린 작은 씨앗은 거대한 숲을 이루어 병원 내 폭력이라는 고질적인 암세포를 도려내는 가장 효과적인 백신으로 자리 잡았다. 그녀의 이름은 대한민국 의료 안전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선구자로 기록되었다. 천무영 자신은 현장에서 한 발 물러나 있었다. 그녀는 이제 외과 병동의 수간호사이자 보건복지부 산하의료안전혁신위원회의 비상임 수석 자문위원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 현역 시절의 날카로움은 부드러운 연륜으로 다듬어졌고, 흰 간호사복 대신 단정한 정장을 입고 전국의 병원과 국회를 오가며 정책을 설계하고 후배들을 양성하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현장의 긴박감 대신 시스템 전체를 조망하는 거시적인 통찰력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빈자리는 윤초롱이 완벽하게 메우고 있었다. 7년의 세월 동안 겁 많던 신입 간호사는 천무영의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흡수한 강인하고 지혜로운 리더로 성장해 있었다. 이제 그녀가 한강 희망지킴이의 새로운 팀장이었다. 그녀는 천무영의 강철 같은 원칙을 이어받으면서도 자신만의 따뜻한 카리스마로 팀을 이끌며 병원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냈다. 천무영은 그런 윤초롱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결과물은 시스템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었음을 깨닫곤 했다. 그녀가 심은 나무가 이제 스스로 열매를 맺고 새로운 씨앗을 퍼뜨리고 있는 것이었다. 한편 10년형을 선고받고 청송교도소에 수감되었던 마강호는 모범수로 감형을 받아 이제 곧 가석방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교도소 안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과거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수척해졌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었다. 그는 교도소 내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며 철학과 역사를 공부했고 다른 재소자들의 상담력을 자처하며 그들의 갱생을 도왔다. 그가 사회의 환원한 재산으로 세워진 세길 재단은 범죄 피해자 자녀들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출소자들의 사회 정착을 돕는 가장 신뢰받는 기관 중 하나가 되어 있었다. 그는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그의 선한 영향력은 이미 사회 곳곳에 희망의 파동을 일으키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보였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고 새로운 질서 위에서 평화로운 일상이 흐르는 듯 했다. 하지만 어둠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저 더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다가 빛이 약해지는 순간을 기다릴 뿐이다. 그날은 목포 한강 종합병원 개원 5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병원 로비는 축하 화환과 각계각층의 내빈들로 북적였고 천무영도 자문위원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해 있었다. 오랜만에 현장의 활기찬 공기를 느끼며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윤초롱 팀장이 이끄는 희망지킴이 팀원들이 행사장 주변의 질서를 유지하는 모습이 듬직하고 자랑스러웠다. 바로 그때였다. 병원 정문 쪽에서 시작된 작은 소란이 순식간에 공포의 비명으로 바뀌며 로비 전체로 번져나갔다. 행사를 위해 잠시 느슨해진 경비 태세를 비웃기라도 하듯 검은 옷을 입은 10여 명의 사내들이 복면을 쓴 채 로비로 난입했다. 그들의 손에는 날카로운 회칼과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움직이는 새끼는 그 자리에서 모가지를 따버린다. 선두에 선 남자의 목소리는 쇠소리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7년 전 사막도파의 권태성 밑에서 가장 잔인하기로 소문났던 행동대장 독종이었다. 그는 당시의 난투국에서 살아남아 복수의 칼날을 갈며 7년의 세월을 기다려온 것이었다. 그는 천무영에게 모든 것을 잃은 자, 마강호에게 배신당한 자, 그리고 새로운 질서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된 과거의 망령들을 규합해 마지막 복수국을 계획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한 행패가 아니었다. 그들은 병원장과 주요 내빈들을 인질로 삼아 로비 중앙을 점거했다. 희망지킴이 팀원들이 급히 달려왔지만 인질들의 목에 칼이 겨눠진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윤초롱은 침착하게 팀원들을 통제하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7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위기였다. 독종의 시선이 군중 속에서 단정한 정장 차림의 천무영을 찾아냈다. 그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찾았다. 전현이야. 7년 동안 아주 고고하게 잘 살았더군, 천무영. 내년이 만들어 놓은 이 평화놀이, 오늘 내가 지옥으로 바꿔주마. 그는 인질 중 한 명인 병원장의 목에 칼을 바싹 갖다 대며 외쳤다. 천무영, 내년이 7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혼자서 걸어 나와. 그렇지 않으면 1분에 1명씩 이 양반들 목을 그어주겠다. 로비의 모든 시선이 천무영에게 쏠렸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켰다. 7년의 세월은 그녀에게서 현장의 날카로운 감각을 조금은 무디게 만들었다.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몸은 간호사복을 입었을 때처럼 자유롭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깊고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다. 내가 왔다. 인질들은 풀어줘. 당신들이 원하는 건 나잖아. 독종은 미친 사람처럼 웃었다. 풀어줘? 하하. 이제 와서 성녀인 척은. 내년 때문에 내 동생들이 죽고 우리 인생이 박살났어. 오늘은 내년이 만든 이 위선적인 성이 무너지는 걸 똑똑히 구경하게 될 거다. 그리고 저 멀리 감방에서 이 소식을 들을 배신자 마강호 그 새끼도 피눈물을 흘리게 되겠지. 바로 그 순간 교도소의 마강호는 TV 뉴스 속보를 통해 목포 한강 종합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질극 소식을 접하고 있었다. 화면 가득 잡힌 천무영의 얼굴과 그녀를 향해 광기 어린 협박을 쏟아내는 독종의 모습을 본 순간 그의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했다. 그는 독종이라는 자가 얼마나 잔인하고 예측 불가능한 놈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 저놈은 정말로 무슨 짓이든 저지를 놈이었다. 마강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교도관에게 달려갔다. 소장님, 소장님을 만나게 해주시오. 지금 당장. 그의 절박한 외침은 교도소 복도를 울렸다. 그는 직감했다. 이것이 자신의 기나긴 속죄를 완성할 마지막 시험대라는 것을. 병원 로비의 대치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계속되었다. 경찰 특공대가 병원을 포위했지만 인질 때문에 섣불리 진입하지 못하고 있었다. 독종은 천무영을 로비 중앙에 무릎 꿇리고는 그녀의 머리에 칼을 겨누었다. 자, 이제 심판의 시간이다. 이 병원의 영웅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모두 똑똑히 지켜봐라. 독종이 칼을 든 손에 힘을 주는 순간 천무영의 몸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녀는 무릎을 꿇은 자세 그대로 바닥을 짚고 있던 손으로 신발 뒤축을 잡았다. 그리고는 번개처럼 몸을 회전시키며 하이힐을 벗어 독종의 손목을 후려쳤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독종의 손에서 칼이 떨어져 나갔다. 지금이야. 천무영의 외침과 동시에 윤초롱이 이끄는 희망지킴이 팀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움직였다. 그들은 인질범들의 시선이 천무영에게 쏠린 틈을 타 가장 가까이에 있던 인질들을 감싸고 바닥으로 쓰러지며 보호했다.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천무영은 맨발으로 독종에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7년 전보다 더 원숙하고 간결했다. 독종은 당황했지만 이내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공격을 맞받아쳤다. 그는 과거 유달산파와 사막도파의 싸움에서 살아남은 실전 싸움꾼이었다. 두 사람의 격투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맹수들의 싸움처럼 격렬했다. 한편 교도소의 마강호는 교도소장과 마주 앉아 있었다. 그는 병원의 내부 구조와 독종의 심리 상태, 그리고 그가 사용할 만한 예상 도주로까지 과거 보스로서의 경험을 총동원하여 분석한 내용을 미친 듯이 쏟아내고 있었다. 독종 그놈은 정문으로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쯤 지하 주차장, 그 중에서도 환기구를 통해 빠져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진짜 목표는 천무영이 아니라 병원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상징적인 테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중앙 산소 공급실일 겁니다. 그의 정보는 즉시 경찰 지휘본부로 전달되었다. 독고진 팀장은 마강호의 분석에 전율했다. 이것은 현장의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정보였다. 그는 즉시 특공대 일부를 지하로 급파했다. 로비에서의 싸움은 막바지로 치닫고 있었다. 천무영은 마침내 독종의 팔을 꺾어 그를 제압했다. 하지만 독종은 마지막 발악처럼 품속에서 작은 원격 조종기를 꺼내 들었다. 끝난 것 같나, 천무영? 내년이 지키려 했던 이 병원, 이제 곧 거대한 불덩이가 될 거다. 그의 손가락이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로비의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켜졌다. 화면에는 수척하지만 강렬한 눈빛의 마강호가 나타났다. 교도소에서 긴급하게 연결한 화상 통화였다. 독종아, 그만해라. 화면 속 마강호의 모습에 독종의 손가락이 멈칫했다. 내 놈이 섬겼던 건 힘이었지, 내가 아니었다. 그리고 내 놈은 진짜 힘이 뭔지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진정한 힘은 파괴가 아니라 지키는 데서 나오는 거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든 내 놈은 영원히 패배자일 뿐이야. 마강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포효보다도 강력하게 독종의 심장을 관통했다. 독종이 잠시 넋을 잃은 사이 천무영은 그의 손에서 리모컨을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쳐 부숴버렸다. 지하에서는 경찰 특공대가 중앙 산소 공급실에 설치된 폭탄을 성공적으로 해체했다는 무전이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독종과 그의 패거리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인질들은 무사히 구출되었다. 천무영은 지친 몸을 이끌고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화면 속 마강호도 말없이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들은 7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서로의 영혼이 연결되었음을 느끼고 있었다. 몇 달 후 마강호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그의 마지막 범죄자 소탕기현은 결정적인 참작 사유가 되었다. 그는 출소하자마자 자신이 세운 세길 재단으로 향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왕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상처 입은 사람들의 길을 밝혀주는 이름 없는 등대지기가 될 터였다. 천무영은 다시 목포 한강 종합병원 수간호사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외부 활동에 나서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이곳, 환자들의 신음과 생명의 탄생이 공존하는 현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어느 해 진력 천무영은 병원 옥상에 올라 저물어가는 목포의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해병대 인식표가 들려 있었다. 그때 뒤에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오랜만이요, 천간호사. 마강호였다. 그는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다. 천무영은 노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이제 마 회장님이 아니시군요. 그 이름은 감옥에 버리고 왔소. 이제 나는 그저 빚을 갚으며 사는 사람이요. 두 사람 사이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그것은 수많은 폭풍을 함께 이겨낸 전우들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이해와 존중의 침묵이었다. 고맙소. 마강호가 먼저 침묵을 깼다.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천무영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을 사람으로 만든 건 당신 자신입니다. 그녀는 손에 쥔 인식표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것은 더 이상 그녀를 과거에 묶어두는 족쇄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신념의 증표였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끝났다. 하지만 그녀가 밝힌 희망의 등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다. 백위의 수호자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위대한 싸움을 계속해 나갈 터였다. 저 멀리 목포항의 등대가 밤바다를 비추기 시작했다. 마치 그녀처럼.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